신재경 기자가 부산 괴정 수용소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출항한 배가 1시간 정도 항해를 한 후 다리가 있는 곳에 가서 또 1시간 정도 물때를 맞추고 있을 때 굴뚝 속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차에 실려와 배에 올려졌다. 배가 다리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자는 먼저 차에 태워져 대기시켜져 있다가 배를 타고 있는 수용소 동료들의 우스갯감이 되면서 배에 올랐다. 배는 부산으로 오게 되었다. 부산 괴정 수용소에 들어가 약 일주일 이상 수용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따르는 민당과 북한을 따르는 조총련이 서로 존재하는 나라이다. 괴정 수용소는 일본의 밀항을 가서 조총련 계통에 빠져들어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간첩을 색출하겠다는 정보기관이 조사를 하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괴정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겠다는 수사는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도 알 수 있는 무서운 수사였다. 매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고문으로 정신이 상된 사람이 나올 정도의 수사였다. 그러나 양나모 씨는 그리 큰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일본에 상륙하여 바로 잡혔기에 조총련들과의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다. 괴정 수용소는 해방 직후 곧 만들어진 수용소이다. 1. 부산 괴정 수용소의 청소년 난민. 한국 부산 괴정 수용소에 도착한 나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무국자로서 941생의 난민으로 방치된 난민 청소년의 삶을 살았다. 이곳에 오자마자 취조와 고문을 당했는데 이는 공과 사를 가르기 위한 취조였다. 반복된 구타와 심한 욕설로 겁을 주고 협박했으나 나에게는 어떤 죄도 나오지 않아 불법 밀항자로서 조사가 끝났다. 그 후 자유인이요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난민으로서 갈 곳도 없고 나를 보증해줄 사람도 없어서 난민 신분으로 강제 소환되어 한국 부산 괴정 수용소에서 5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다. 그때 나의 딱한 사정을 보고 소년원 호송 차량 기사님께서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여 부산 소년 가유탁에서 1호 초본을 받고 나와서 자유몸이 되었다. 그러나 제일 교포인 27세 아저씨는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사받지 않고 바로 자유인이 되어 나갔다. 그 아저씨는 나가면서 내 짐을 보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옷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나는 갈아입을 옷도 없이 거짓골로 나왔다. 나는 나오자마자 똘마니들에게 잡혀 끌려가다시피 그들과 함께 도둑 기차를 타고 구두닦기와 껌파리를 하게 되었다. 나는 구두닦기 우두머리에게 감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피해 도망다니며 껌파리를 하던 중에 어떤 검정 양복 입은 신사가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더니 맛있는 것들을 주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처음으로 받아본 사랑이어서 매우 반갑고 기뻤으나 옆에 있던 친구가 귓속말로 저 신사는 문둥병 환자야 라고 하여 무서워 도망했다.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한동안 불황아처럼 부산 시내 거리를 기웃거리며 청소년 노숙인 생활을 했다. 그러다 고향 땅 제주도로 가고 싶었으나 여비가 없어 목선 제주 여객선에 몰래 탔다 들통이 나는 바람에 성한 곳 없이 죽을 정도로 얻어맞아 결국 매로 뱃삭을 대신한 셈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에 더하여 배에 탔던 수십 명이 뱃멀미로 토해놓은 토사물과 화장실 청소 등 시키는 대로 온갖 허드렛 일을 다한 뒤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이처럼 나의 외향적인 성격과 있는 그대로를 숨길 줄 모르는 아둔하고 투명한 삶 때문에 사회에서 항상 불이익을 당했다. 불행인지 잘한 것인지 때로는 내가 멍청한 것인지 작은 일에도 순탄하게 지나가지 않았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삶이었다.
이때부터 내 인생은 한동안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나는 마땅히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때로는 엿장수와 고물장사로 끼니를 해결했다. 때로는 힘든 노동일을 하고 고깃배를 타면서 허기를 메우며 지냈다.